뉴욕 일화는 어젯밤부터 열대성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부 지역에는 4인치 이상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임박해 보입니다. 어제 하원에서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를 담은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립보건원이 최신 연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심혈관 질환의 상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예정대로 배달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합니다. 올해 시간당 $17 96센트, 2025년에는 $19 96센트로 오릅니다. 신한은행의 미국 법인인 신한뱅크 아메리카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2,5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화는 어제 밤부터 열대성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4인치 이상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침부터 뉴욕 시민들이 폭우로 출근 대란을 겪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열대성 태풍의 영향으로 4인치 이상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지하철과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에서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강수량은 자정부터 오늘 오전까지 5인치를 기록했습니다. 2년 전 뉴욕 일대에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아이다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늘 오전 맨하튼과 브롱스를 연결하는 할렘 라인과 허드슨 라인 등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또 라과디아 공항 일부도 폭우의 영향으로 임시 폐쇄됐고 공항과 지하철을 연결하는 버스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맨하튼 동쪽 이스트리버 강변도로인 FDR 드라이브도 통제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내린 폭우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규정했고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시민들에게 자택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내일 아침까지 외출주의보를 발령했고 건물 지하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맨하튼,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허드슨, 유니온 카운티에는 오늘 오전 10시 30분까지 돌발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퀸즈와 나소 카운티에도 돌발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호우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요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임박했습니다. 예산안 협상 시한인 30일을 이틀 앞두고 어제 하원에서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를 담은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어제 공화당 강경파 요구를 담은 내년도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하원은 12개 세출 법안 가운데 국방, 국토안보, 국무부 예산을 수정한 3개의 세출 법안만 처리했고 특히 이 중 국방 세출안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이 강경파의 요구로 제외되었습니다. 강경파의 요구대로 정부 예산에 삭감이 담긴 만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분명하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셧다운 가능성만 더욱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압력으로 인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이 임시 예산안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국무부는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필수적인 부처와 직무 등을 고려한 비상대책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이번 연도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죠.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시민들이 받는 타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2년 전 3%에서 현재는 7%로 상승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2년 전과 비교해 매월 수백 달러의 추가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일반적인 미국 가정들은 현재 중간 가격대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새 차를 구입할 때 필요한 소득도 증가했습니다.
일반 가정이 새 차를 구입할 경우 3년 전엔 33주치 소득이 필요했지만 지난달 기준으로는 42주치 소득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신용카드 부채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신용카드의 평균 이자율은 지난해 14.6%에서 최근 20.7%로 상승하면서 올해 2분기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는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찰리 와이즈 신용평가회사 트랜스유니언은 금리 인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계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즈 앤 손더스 수석 투자 전략가 역시 고금리 기조가 미국 가정의 재정에 본격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립보건원이 최신 연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심혈관 질환의 상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장과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심정지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립보건원의 최신 연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인 SARS-CoV-2가 심장과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심정지와 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혈관 의학 전문지 네이처 카디오바스큘러 리서치에서 발표됐습니다. 국립보건원의 기금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코로나19의 RNA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증 환자들의 부검 결과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혈관세포에 침입해 심혈관계 염증과 질환을 악화시키면서 혈관세포들의 더 많은 합병증과 장기적 후유증을 야기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미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기존 증상과 합병증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논문에서 연구팀은 또 심한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에서 혈관 벽중막이 약화된 결과 일어나는 동맥류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의 심장과 혈관에서 기존의 병인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로 그동안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시 의심됐던 심혈관계 질환과의 관계와 코로나19에 감염된 많은 환자들이 왜 호흡기 합병증이 아닌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사망했는지 상당 부분 밝혀졌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주 지방법원이 어제 판결에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적용 중단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음식 배달원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어제 뉴욕주 지방법원의 니콜라스 모인 판사가 우버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적용 중단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올해 7월부터 음식 배달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올해 배달원의 최저시급은 $17 96센트이고 2025년 4월부터는 $19 96센트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 배달 플랫폼 회사들은 대부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이 정책이 고용 감소와 배달료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버이츠와 그럽헙, 도어대시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책정된 최저시급이 다른 산업 대비 높은 데다 그 책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 릴레이 회사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릴레이는 다른 앱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고 배송 기사들이 시간당 평균 $30 이상을 벌고 있는 데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인정됐습니다. 한편 도어대시 측은 뉴욕시의 이런 결정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주택의 단기 임대에 대한 라이선스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총 4,600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는데 승인율은 9%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승인이 어렵거나 보류 상태입니다. 뉴욕시장실 특별집행국은 지난 3월 단기 임대 등록 포털을 개설한 뒤 지금까지 총 4,624개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승인한 곳은 405곳에 불과하고 214건은 반려됐습니다. 758건에 대해선 신청서를 정정하거나 추가 정보를 기입하라고 돌려보냈고 나머지 3,000여 건은 심사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시장실 특별집행국이 27일 발표한 단기임대 등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에서 6월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56일이었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은 평균 87일까지 증가합니다.
최근 벌금 부과 등이 시작되면서 신청자가 폭증한 점을 고려하면 심사 기간이 더욱 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지원과 관련해 에어비앤비의 지역장은 등록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호스트들이 등록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단기 임대 호스트는 뉴욕 시장실 특별집행국에 등록해야 하고 에어비앤비와 브루보 등의 플랫폼들은 등록된 호스트와만 거래를 해야 합니다. 또 등록된 호스트라도 주택 전체를 30일 미만으로 임대할 수 없고 단기 임대는 호스트가 주택에 상주하고 게스트가 2명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해당 조례에 대한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은 시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5일부터는 최대 $5,000의 벌금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마리화나 관련 사업 라이선스가 추가로 1,500개 발급될 예정입니다. 10월 4일부터 60일간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국은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추가 마리화나 사업 라이선스 신청 접수를 통해 약 1,500개의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국은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가 라이선스 발급 개수를 정했습니다. 신규 마리화나 사업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 4일부터 60일간입니다. 주정부가 이렇게 추가 라이선스 발급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뉴욕 주법원이 기존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데 따른 겁니다. 당초 주정부는 과거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조건부 성인용 소매 약국 라이선스 신청 자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상위군인 4명이 이런 조치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주 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런 라이선스 발급 중단으로 인해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을 준비하던 사람들과 마리화나 재배업자들은 갑작스럽게 넘쳐나는 재고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소로 넘기기도 하면서 주정부의 의도와 달리 불법 마리화나 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신한은행의 미국 법인인 신한뱅크 아메리카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2,500만 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 뉴욕주 금융청이 오늘 신한뱅크 아메리카에 합동으로 약 $2,500만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금 부과 사유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제재국가나 제재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 사유가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뱅크 아메리카는 지난 2017년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인력 확충과 내부 통제 등 강화에 나섰지만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은 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신한뱅크 아메리카는 제재금은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미국 감독 규정상 적정 자기 자본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며 영업 관련 제한도 없기 때문에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신한은행은 미국 내 지점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변호사 뉴저지 협회의 갈라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저녁 열린 행사에는 3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는데요. 높아진 아시안 아메리칸의 파워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 아시아태평양 변호사 뉴저지 협회가 주최하는 갈라 행사가 어제 저녁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협회는 변호사를 준비 중인 로스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올 한 해 활발한 활동을 한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상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협회 프란시스 유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 시절에는 영화나 TV에서 좀처럼 아시안들을 볼 수 없었지만 이제 미나리나 기생충 같은 한국 영화가 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게 됐다며 미국 영화 산업의 탄생지인 포트리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룩한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라의 기조연설은 영화 창캔 덩크로 이름이 알려진 영화배우 블룸 리가 맡았고 K-팝 댄스 공연 등 300여 명의 참석자들이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외교부의 재외국민 사건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한국 국적의 한인은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9명, 2019년 16명, 2020년 13명,
2021년과 22년 각각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한국 국민은 모두 917명이었고 국가별로는 일본에서 전체 절반가량인 455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 자살 예방을 위해 2020년 각 재외공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자살 건수가 크게 줄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댕기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997명에 달했습니다. 총 44개 주에서 감염자가 나왔는데 플로리다주가 22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주는 뉴욕시 포함 74명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댕기열 환자는 주로 열대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들 사이에서 발생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행과 상관없는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댕기열 환자는 지난 2011년 814명에서 2022년 226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50% 이상이 여행과 상관없는 감염이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지난 27일 학교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티로사 주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와 민권, 부모의 의견들을 고려해 학교들은 안면인식이 아닌 지문인식과 같은 다른 종류의 생체인식기술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교육감은 이날 주 교육국이 지난달 발표한 정보기술서비스국의 생체인식 보고서를 인용해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후 이전보다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시절인 2010년 12월부터 학교 사용이 임시 중단됐습니다. 파워볼 잭팟 1등 당첨자가 29회 연속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9억 2,500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27일 실시된 파워볼 추첨 결과 행운의 당첨 번호는 1, 7, 46, 47, 63이었고 파워볼 넘버는 7, 파워플레이는 3배였습니다. 한편 뉴욕 퀸즈에서는 2등 당첨자가 나오며 100만 달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뉴욕 로터리에 따르면 2등 당첨 티켓은 잭스나이츠의 37번가 식료품점에서 판매됐습니다. 파워볼 다음 추첨은 내일 오후 11시이고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 역대 세계 복권 사상 9번째로 큰 상금을 받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